10월 14일 화요일에 마감되는 입법 안내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식품 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인증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우수식품 인증 제도의 용어와 절차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조리 식품의 원산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수요가 없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되며, 이는 식품 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도의 실효성 부족이 지적되며 식품업계의 운영 간소화가 예상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원산지 인증 폐지가 수입 식품의 원산지 위장과 기만 행위를 쉽게 만들어 소비자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증 제도가 사라지면 수입산 식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기 쉬워져 알레르기 유발이나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농업 보호가 약화되어 식량 자급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식량안보 기본법안. 이 법안은 식량위기에 대비한 정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식량 비축, 자급률 제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농업을 국가안보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하며 위기시 공급망 통제와 비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이는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 불안정을 배경으로 하며 일본, 중국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향으로는 부처 간 협력이 강화되어 경제안보가 제고될 수 있지만 실행 과정의 투명성이 관건입니다. 법안 감독 부재와 권력 남용 가능성으로 자급률 목표가 조작되거나 특정 기업이 독점적 혜택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주도의 비축과 공급망 통제가 부패나 로비로 왜곡되면 국민 세금이 특정 대기업으로 흘러들어 농민 소외와 가격 인상을 초래하며 자급률 제고가 형식적 목표로 전락해 실제 식량 위기 시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기존 법에서 식량 자급률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외 식량 의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합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제14조의 자급률 관련 항목 삭제와 제23조 조항 정비가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식량 위기 배경에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법률 재편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 곡물 가격 급등과 수출 제한 등의 충격을 완화하려 합니다. 영향으로는 농업 정책의 효율화가 예상되지만 국내 농업 약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국내 농업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고 특히 중국 등 외국 식량 공급 영향력이 확대되어 국가 주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급률 조항 삭제로 국내 농민 지원이 줄어들어 농지 방치와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며 해외 의존이 심화되면 지정학적 긴장 시 식량 가격 폭등과 공급 차질이 발생해 국민 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를 외세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수산업 관련 식량 안보 조항을 삭제하고 곡물 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량 안보 기본법 제정과 연계됩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제7조의 식량 안보 항목 삭제가 있으며, 이는 국제 분쟁과 공급망 불안정 배경에서 종합 대응을 위한 법률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곡물 자급률 20% 수준의 취약점을 보완하려 합니다. 영향으로는 수산업 정책의 재편이 예상되지만 국내 자원 보호 측면의 변화가 큽니다.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여당 주도로 중국 영향력이 커져 수산 자원 수입 증가와 국내 지속 이용 약화가 초래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조항 삭제로 국내 어업 보호가 소홀해져 불법 어업과 자원 고갈이 심화되며 중국산 수산물 의존이 높아지면 품질 저하와 가격 조작으로 어촌 경제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량 안보를 외국에 맡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해고 통지를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가 아닌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전자문서로 제한하여 형식의 명확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제27조의 서면 통지 요건을 전자문서로 한정하며, 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의 연계에서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해고 결정의 신중성을 유도합니다. 배경으로는 문자 이메일 통지의 법적 효력 논란이 지속된 점입니다.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전자문서 요건 강화로 사용자가 법적 맹점을 악용해 해고를 회피할 수 있어 노동자 권익 침해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형식적 요구를 이유로 해고를 지연하거나 무효화하면 노동 분쟁이 증가하고 실업자 증가로 사회 불안이 고조되며 특히 비정규직의 취약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웁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도매시장 공유재산 우선 임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매사 자격증 대여 알선 금지를 신설하며 도매시장법인의 종자개발 보급 겸용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공유재산 수의계약 강화, 제재 규정 신설, 겸용사업 확대이며, 이는 유통 공정성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가격 안정과 소득 증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 주도 종자 사업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고 시장 우선권이 편중되어 공정 경쟁이 왜곡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로비로 인한 종자 독점이 발생하면 중소농민이 피해를 입고 가격 안정이 아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며 공유재산 남용으로 공공자원이 사유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수산물 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차문화 정의의 다례를 포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 전시관이나 체험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제2조의 차문화 확대와 제18조의 시설 설치 근거 신설이며 이는 다도 중심의 한계를 보완해 전통예절 계승을 목적으로 하며 차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전시관 설치 운영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특정 단체의 이익이 편중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예산이 정치적 행사나 로비 단체로 유용되면 납세자 부담이 증가하고 차문화 진흥이 형식화되어 실제 산업 육성보다는 관료적 낭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정책의 공정성을 해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산림재난 발생 이력 지역 주민에게 정기 산림재난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저16조의 주민교육 신설이며 이는 공무원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해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며 산불 산사태 빈발 배경에서 인구 소멸 지역 보호를 강조합니다.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지원금 핑계로 예산이 잘못된 기관에 유용되거나 교육이 정치 선동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로 예산이 사라지면 실제 교육 효과가 없고 특정 세력이 주민을 이용해 선거용으로 활용하면 지역 갈등이 증폭되며 강제 교육으로 주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방지 대신 사회 불안을 키웁니다.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유기무농약 인증 친환경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제23조의 예외 사유 신설이며 이는 인증 면적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임차 농지 불안정 배경에서 장기 영농 안정을 지원합니다.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인증을 악용한 특정 기업이나 이해관계자가 농지를 부당 점유해 소규모 농민을 밀어낼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짜 인증으로 대기업이 농지를 독점하면 토지 가격 폭등과 농촌 불평등이 심화되며 친환경 농업이 아닌 상업적 착취로 전락해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파괴합니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 특별 법안. 이 법안은 AI 연구 개발 지원, 규제 완화,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으로 대통령실 AI 정책실장 신설, 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활용 촉진, 특별 회계 설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AI 기술의 산업 전환 배경에서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강조합니다.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규제 완화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실행 방안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유출로 프라이버시 침해와 AI 오작동 사고가 빈발하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대기업 중심 지원으로 중소기업 도태와 일자리 불평등이 초래되며 규제 샌드박스가 무책임한 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 대신 사회 혼란을 만듭니다.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농약의 판매 알선 및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에서 이미 불법 농약의 보관, 진열,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이나 해외 직구를 통한 판매 알선 및 허위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별도 규율이 없어 유통 방지가 어려운 문제를 보완합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제22조의 판매 알선 광고 금지 조항 신설과 제33조 벌칙 규정이 있으며 이는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 판매 수단의 급증 배경에서 농약 유통 질서 확립과 안전 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인 건강 보호와 환경 오염 예방을 강조합니다. 영향으로는 불법 농약 유통이 줄어들어 농작물 품질 향상과 농업 생산성 제고가 예상됩니다. 찬성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 농약의 온라인 판매 알선과 광고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농업인 건강 피해와 농작물 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불법 농약의 유입을 차단해 농민들의 현혹을 막고 농지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식량 안전과 생태계 보호에 직접 기여합니다. 법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악법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지금 반대하지 않는다면 후회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